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선택의 자유. 이 책에서 프리드먼 교수가 정책의 역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시장에서 부족해지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부가 물건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요.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는 물건의 값을 정부가 어느 날 8,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정하면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정부가 손해보고 물건 팔라고 하면 그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반면에 사는 사람은 물건값이 싸지니 더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물건값을 정부가 깎아주는 거 듣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이 이른바 국가 지도자의 선한 행정, 즉 선정이란 이름으로 이런저런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012년부터 생필품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물, 주스, 비누, 샴푸, 화장지, 면도기, 마트의 육류까지 어지간한 생필품이 다 망라됐습니다. 국민들은 박수쳤습니다. 이 법을 도입한 차베스 대통령을 성군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격을 규제한 모든 물건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거나 사라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가 이 정책을 유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사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최저임금이 월 40만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해준 계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이 약 60만 볼리바르입니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월 최저임금으로 계란 한 판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폐로 종이접기를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서 물건 값까지 정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한 달치 월급으로 계란 한 판조차도 못 사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정치 지도자의 이런 얄팍한 포퓰리즘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인기 영합 정책을 함부로 쓰는 것을 자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이 이런 나쁜 정책에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국가 정책이 오히려 재앙을 빚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비단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빚는 일이 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문제를 지적한 책이 요즘 세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정책의 배신. 며칠 전 국회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날카롭게 비판해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윤희숙 의원 아시죠?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재직하던 올해 초에 쓴 책입니다. 이 정부가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화려하고 선하기 그지없는 말잔치를 벌였습니다. 투기를 근절한다, 불로소득을 없앤다, 집은 주거용이다,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놓은 정책의 결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더니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더니 전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서민들은 오히려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 큰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민 편익 증진이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윤희숙 의원이 이른바 5분 연설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의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이니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반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엉뚱하게 특정 지역 사투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 감정에 근거한 편가르기를 부동산 정책 결정 이슈에 끌어들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더 한심했습니다. 월세 사는 게 뭐가 나쁜데? 이런 말로 국민 염장을 질렀습니다. 이분 은행이자가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다는 거 알고도 이러는 걸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자 비용 안 드는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도 모르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 정부는 가격 통제 정책도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함부로 휘두르는데요. 그 결과도 정책의 배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언급한 베네수엘라는 가격 통제라는 선의가 재앙을 초래한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던 1777년 펜실베이니아주가 군수물자 가격을 규제하는 가격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고생하는 조지 워싱턴 장군이 식량과 의류 같은 보급물자를 싼 값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짐을 좀 덜어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농부들이 쌀을 헐값에 군량미로 내놓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고는 돈을 후하게 쳐주는 영국군에다가 내답한 겁니다. 미국 독립군에서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미국도 정책의 배신을 이렇게 경험한 거죠. 그러나 그 실수를 수습한 과정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늦게나마 실수를 깨달은 미국 지도자들이 이듬해 대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재화 가격의 통제는 유효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극도로 악화시킨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게 양식 있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때 적군인 영국군에게 쌀을 판 농민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농민을 비난하면 자신들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위정자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기는커녕 자기들 실수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은 이 정권 들어서 3년 사이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 정치 편하게들 하십니다.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은 이 정부가 저지른 여러 정책의 배신 사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개 정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정책, 이렇게 6입니다.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주 52시간 정책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했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주 52시간 근로제는 현재 경제를 급격히 악화시킨 주범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순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또 한 대목 제가 읽어볼까요? 근로시간을 줄여도 현재 작업량이 동일하게 필요하니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노동 수요 불변 가정의 오류라고 알려진 실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000년에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을 통과시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친김에 이 정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정책의 배신 사례도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 정책에 대응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경비 업무용으로 책정한 금액 상한선이 있었고 그 비용 범위 안에서 임금을 올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에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의로 도입한 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경비원을 실업의 고통 속으로 내몬 겁니다. 이게 정책의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부는 앞선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프랑스나 독립전쟁 시기에 미국 등 숱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행해보고 시장 반응 지켜본 뒤에 보완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국 사례나 역사적 사례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지적하는 목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귀담아 들을 것은 없는지,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고서 신중히 따져본 뒤에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배신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국민 괴롭히는 정책만 내놓을 거면 차라리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